21강의 1번은 한 줄로 했으면, 국가주의와 관련된 국가가 주의하게 상대가 있지. 국가주의는 우리 국가가 제일 잘났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국가가 지들이 잘난지에 대해서 어떤 국가는 역사를 강조하는 국가가 있고, 오, 과목 중에서 음, 어떤 국가는 지리를 강조하는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 됐어요? 네. 자, 내용 요약 1번. 주의학 모두 국가주의적 정서관사에 공유됐을 국가주의적 정서. 우리 국가는 이런 국가야. 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지, 그치? 그런 그 정서 발달에 역사학도 도움이 되고, 지리학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가 있어. 그, 우리나라에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어. 역사관이지. 한국은 이런 나라다. 이거에 대해서 일제 36년의 지배 기간 동안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면 돼야 안 돼. 뭐예요? 딴 생각하냐? 아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네. 자부심이요? 자부심이나 긍지 이런 걸 가지면 돼야 돼. 한국의 역사의 자부심? 어. 그게 있었나? 가져야죠.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일제 36년의 통치가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때 아,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사를 가르치긴 가르쳐. 일본에서요? 아이씨,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을 때, 너 완전 최냐? 왜 그래요? 아니, 잠깐 이해를 못했어요, 잘.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역사를 가르쳤다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러니까 안 돼. 차라리 일본한테 지배받는 게 나아. 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다 이거야. 그래서 주로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조선시대 때는 맨날 우리는 서로 그 붕당전치라고 싸우는 거. 네.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래갖고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선조들은 맨날 지들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우리나라는 아유, 이럴 바에 진작에 없어지는 게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자기네 나라를 더 위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 교육을 시킨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런 역사 교육은 우리 국가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주의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갖고 세계적으로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막 해외에서 신기해 했어요. 어떻게 저 나라는 코로나가 발생한 그 환자의 그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 또 그, 뭐야, 기지국이 굉장히 많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 나라는 첨단 국가다, 첨단 국가. 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뭐 미국에 딸랑딸랑하고 일본에 딸랑딸랑하고 어? 미국이 하자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해주는데도 미국한테 얻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본한테도 마찬가지야. 얻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는 자기는 되게 멋있는 척해. 운동이요? 어. 야, 일본한테 우리가 뭘 굳이 받아야 되냐? 어? 딱딱 줄 거 주면 되는 거지 그냥. 어, 그런 놈이야. 이 새끼가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지금 내가 볼 땐 그러고 있어요. 일본의 그 지난번에 원자력 그 폐수지 원자력 폐수 그, 오염수 부산은요? 방사능 오염수
그 일본은 지금 내보내려고 하거든. 우리나라가 시찰단이 거기 갔어요. 시찰단이 가면 뭐해? 시찰단이. 시찰은 그냥 구경하고 오는 거야. 어?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예 검사, 뭐 조사, 어?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이 그냥 들러리처럼 왔다 간 거야. 왔다 간 거. 그것도 이제 오염된 물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원자 그 역, 그 같은 그 오염이 된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기계를 보여준다는 거야, 기계. 그 기계를 보면 뭐 하려고. 그리고 세계 원자력 기구에 일본이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 줄 알아, 돈을? 뒤지게 많이 내요. 거기 일본한테 불리한 어떤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일본은 그 오염수를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처리수라고 얘기해, 처리수. 걔네들은, 일본은. 그건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 어?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걸 왜 굳이 받아야 돼?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지네 나라가 그걸 식수로 쓰든지 농업용수로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왜 내보내? 일단 그것부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시찰단이 거기 가서 갔다 오는 거야, 지금. 처음에 누가 가는지도 얘기도 안 해줬어.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에서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한국이 뭐를 조사하겠다는 거 허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짠 일정들을 자기들이 그냥 소개하고 설명하고 끝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주 비응신짓 하는 거. 야,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도 시차를 다 하고 갔는데 뭐 별 말이 없었어. 이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병신 중에서도 상병신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진짜 위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핵, 아, 그 방사능 물질이 뭐 60가지인가 있다는데 그 중에 7가지 정도만 완벽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야. 그 나머지는 처리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 도쿄전력도 허락을 안 해줘. 누군가 가서 검사하는 거를. 어쨌든 우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막 벌떼처럼 들기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정부가 나서서 특히 국민의힘은 영국 무슨 캠브리지 대학인가 옥스퍼드 대학의 그뭐 핵물리학자를 데려다가 좌담회를 해서 좌담회. 그 교수가 자기는 일본에서 그 오염수 처리한 그 물, 자기는 1리터고 10리터고 먹을 수 있다. 응? 이제 아무래도 이 새끼 좀 이상한 놈이고 핵물리학자하고 그 생화학자하고는 다르거든. 그 사람 물리학을 전공한 거야.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고 하는 건지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야. 그거를 국민의힘이 데려다가 일본도 안 하는 거를 아무 이상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미치는 짓이야, 미친 짓. 자,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면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서 여기 이제 가봐. 자, 2번. 그러나 어느 과목이 국가 정체성 개념을 더 유효한가에 따라 교육 제도하에서 이 과목의 상대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3번. 특정 문제를 접근되기 위해서는 영토 관련 문제가 나와 지리학이 위대한 위치를 영토 분쟁 등의 입장이 없었으면서 스웨덴과 왕이 통합 기반을 가졌던 노르웨이에서는 역사학이 위대한 위치를 차지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나라에서 국경 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는 우리가 어떤 국경을 지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그 나라의 우월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교육이 되겠지. 근데 어떤 나라하고 국경 분쟁 같은 게 한 번도 없었어. 네. 근데 이웃 국가와 왕위를 같이 통합으로 그 만들어서 공동으로 어떤 그 시대를 집권하며 살았던 그런 국가.
우리 이렇게 멋진 역사를 만든 국가야.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역사학 과목을 더 치중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런 얘기지. 아니 영토 분쟁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나라가 무슨 저 지리학 같은 거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겠어. 그쵸. 그렇지? 잘했는데. 자, 이제 주요 문법들을 보자고요. 과거분사는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걸 알지, 그치? 네. 자, geographical patterns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리학적 그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어떤 패턴이냐면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 독일어를 사용하는 그 국가들과 관련된 지리적 패턴은 뭐뭐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 자,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여러 그 국가들이 지리적인 문제 갖고 많이 싸웠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이 지리적인 어떤 그 공부가 양상이 당연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지. 여기가 내 땅이냐, 이거 우리 땅이냐, 이런 지리적인 그 분쟁을 많이 겪은 나라들은 지리에 관한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절대 이 지역을 뺏기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겠어요? 자, 2번 볼게요.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그 인식이지, 인식. 네.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인식. 자, 이 인식은 was fostered, 촉진되게 된 거예요.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인식은 촉진되어 고양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가르침으로써. 뭐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영광스러운 바이킹 시대에 대한 걸 가르침으로써. 또 뭐에 대한 걸 가르침으로써? 소중한 1814년의 자유헌법,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전 국민의 국가적인, 우리 국가는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그 인식, 이런 것들이 촉진되어졌다. 그런 얘기야. 내는 참 잘하는데.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while 뭐뭐인 반면에 그런 뜻입니다. 자, both history 뭐뭐인 반면에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죠. both는 both A and B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A, B 둘 다. 역사와 지리학 이 둘 다가 could serve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국가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됐지요? 자, 이 역사과 지리학이 국가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relative position, 상대적인 위치, 무엇에? of these two subject, 이 두 과목의 상대적인 지위, 위치, 어디에서? 교육 체계에서 이 두 과목의 상대적인 지위는 largely, 대체로 came to depend on, 어디에 달려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하면 on the degree, 정도. 어떤 정도냐면 그 either seemed more useful in building up the idea of national identity, 국가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구축하는데 더 유용한 것처럼 어떤 것이 보이느냐. 어떤 과목이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in building up, 구축하는데 more useful, 더 유용한 것처럼 보이느냐.
어떤 과목이 어느 정도가 더 유용한 것처럼 보이느냐, 어느 쪽이. 거기 which either 이런 말 쓰세요. 어떤 쪽이 이런 말이야. 어떤 쪽이 국가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구축하는 데 더 유용한 도움이 되느냐. 그 정도에 따라 그 두 과목의 교육 시스템에서의 상대적인 지위가 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독일에서는요. in Germany. 이 독일은 뭘 갖고 있는 나라냐면 long history,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어떤 역사냐면 shifting borders, 국경의 변화, 그리고 분할, 국경과 shifting borders, 국경을 변경시키는 거. 그다음 국가가 쪼개지는 거. 그래서 작은 주로 바뀌는 거. 작은 주. small state, 작은 국가. 이런 국가로 바뀌는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됐습니까? 이 지리학의 양상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associated with the German speaking land,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 거기 랜드는 위에 나와 있는 스테이츠를 말하는 거야. 스테이츠.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리적 그 양상이 seemed very significant,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지. 고구려신라 백제. 그럼 우리 고구려신라 백제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 네. 무슨 역사예요? Shifting borders, 국경의 변경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고구려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백제냐? 이런 국경 싸움을 계속했잖아. 또 한반도 전체가 스몰 스테이트, 작은 국가,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하는 작은 국가로 이렇게 분할됐었지.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지리학의 양상이 그것도 이제 우리 한반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여러 국가와 관련된 그 한국에서는 전부 다 고구려든 신라든 백제든 간에 한국어를 사용했잖아. 그 예를 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여러 렌즈, 소국가들, 그런 국가들과 관련된 지리적 양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was seen as very important,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졌다. 그런 얘기. 됐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뭐 남북한 관계만 있으니까 그 지리학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 노르웨이, on the other hand. 반대로 노르웨이에는요, had developed its educational system, 그 교육 체계를 발달시켰는데, 언제? During the Union of Crowns, 왕위의 연합 기간 동안에. 노르웨이는 누구하고 왕위를 같이 연합했어요. 스웨덴과 왕위를 연합한 그 기간 동안에 그 교육 시스템을 발달시켰고, 그래서 노르웨이는 had no disputed borders, 분쟁이 있었던 국경은 없대. 논란이 있는 국경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노르웨이하고 그 옆에 있는 스웨덴이 야, 우리 왕위를 같이 연합하자. 공동 왕위야, 공동 왕위.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의 여왕이 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거기 또 뭐 있더라? 뭐 몇몇 4개 연방 국가의 총 여왕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각각마다 또 국왕이 다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마음이 한편 들기도 해. 권위의 상징으로서. 일본에 그 천황이 있는 것처럼. 영국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거기 왕이 있어요, 지금. 음, 국왕이 있어, 국왕이. 그 실제 정치는 다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국왕들은 국가의 어른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왕위 제도가 없어진, 조선시대처럼 왕위가 없어진 게 미국의 정치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음, 어쨌든 그래도 일본은 천황이 남아있죠. 그지? 네. 아, 북한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북한이 김씨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자기들이 조선 왕조를 계승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음, 단지 조선 왕조는 이 씨가 500년 동안이나 왕위를 이어왔잖아, 그렇지? 근데 북한은 지금 김씨 왕국이야. 김씨 왕조야. 그래서 그 개념을 주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 김정일 주석, 나중에 바뀌겠지, 주석으로. 뭐 처음에 수령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김정은으로 바뀌었지. 김 씨의 혈통이 아니면 거기는 최고 이 직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지. 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다 그걸 당연하고 생각을 해, 당연하게. 어떻게 김 씨 혈통이 아닌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거의 벼락 맞아 죽을 소리야. 우리 조선시대 때 왕 저기 한 것처럼. 아무도 그 왕위를 그 가문의 사람이 아니면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는데 그 여왕이 왕위를 계승받을 때가 20몇 살 때인가 그랬어. 어? 그리고 뭐 굉장히 오래 사셨지, 양반 90세가 넘게 살았나 그랬지? 야, 그 아들이 나이가 60, 70이 넘어서인가 왕위를 물려받은 거야. 와, 엄마가 죽어야지 왕위를 물려받지. 미쳤네. 미친 거지. 엄마가 죽어야 물려받거나 엄마가 미리 물려줘야 되는데 건강하게 너무 오래 살아. 근데 이제 다 늙어갖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어? 하여튼 여기 어,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이 왕위 연합을 이루었던 그 기간 동안에 왕위를 통합한 그 기간 동안에 교육 체계를 발달시켰고 어, 뭐 분쟁이 될 만한 그런 국경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Under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그 어웨이크닝 자각 깨어나는 거죠. 이 노르웨이 국가적인 자각은 뭐에 의해서 촉진되어졌냐면 by teaching about the glorious history of Viking times 바이킹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한 걸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about the precious liberal constitution of 1814 1814년에 소중한 자유 헌법에 대한 것을 가르침으로써 국가적인 자각이 촉진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 이런 위대한 그 자유 헌법을 그토록 일찍 실행한 나라, 국가적인 자부심을 대단히 갖는 거죠. 자,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지리학보다는 프리도미네이티드 더 우세한 지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핀란드에서는요, 이 나라도 왕위 통합을 경험하긴 했어요. 자, 여기서는 핀란드는 누구와 러시아,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러시아 그 독재 시대의 러시아와 그 왕위 통합을 이루었는데 이 핀란드가 possessed a clearly discernible glorious past. 자, 분명하게 discernible 분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진 거야, 갖지 못한 거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오그라피, 지리학이 발달했다는 거야. 뭘로? Relatively more important subject.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목으로 지리학이 발달했다 이거지. 핀란드에서는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역사를 가졌냐에 따라서 지리학이 무시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목으로 발달하는 나라가 있고 역사학이 우세한 과목으로 발달한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야. 파이어니어링 리서치, 그 선구자적인 연구 작업, 뭐에 대한 Great Political Importance in the Finnish Liberal Process. 그 핀란드의 해방 과정에 있어서 위대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아주 선구적인 연구물. 자, 이거는 아틀라스 오브 핀란드, 핀란드의 지도책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물입니다. 이 연구물은 핀란드 영토의 독특성,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지. 스트레스드. 이해됐나요? 자, 어떤 나라가 어떤 역사를 가졌느냐, 어떤 역사적 과정을 겪었냐에 따라서 국가 정체성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과목이 달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내용 이해됐어요? 네.